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새 그 중독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왜 업로드가 안 되는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다 그러셔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중독에 별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 같은 거라고, 몸과 마음이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몸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몸이다. 그래서 몸은 멀쩡한데 마음만 아파 죽겠는 사람도 사실 굉장히 드물고, 그것도 마음은 아주 건강한데 몸만 아픈 사람도 뭐 굉장히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봐야죠. 특히 업으로서 편찮은 분들, 정말 말 그대로 편찮다는 게 말 그대로 편치 않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상대하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부대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그게 고되고 또 어려운 일인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제 주변에 이렇게 동료들도 보고 그러면 그냥 뭐 한 두어 달 전에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의욕이 넘치고 굉장히 이렇게 희망차게 그렇게 뭔가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어떤 그 우리가 소진이라 그러잖아요. 번아웃을 겪으면서 전혀 막 딴 사람이 돼서 그냥 몇 달 만에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도 다반사고, 그럴 때는 사실 마음이 참 아프죠. 그 또 저한테도 그런 면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중독계라는 것도 중독자들이라는 게 특히 이게 어쨌든 편치를 못한 분들이잖아요. 중독자들도 그렇고 중독자들 곁에서 중독자들을 지켜보는 특히 중독자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아무튼 뭔가를 이렇게 해 나간다는 거 꾸준하게, 그게 정말 그 쉽지 않은 일이고, 돌이켜보면 저도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박사 공부를 중독으로 전공을 하게 되면서 중독판에 본격적으로 발을 담근 게 이제 뭐 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물론 제가 이제 중독자로 살았던 세월은 그보다 훨씬 길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중독계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어디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판이 있고 개가 있는 건데 판이랑 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벌써 그 어감 자체가 조금 그 예컨대 뭐 공부판이다, 그 뭐 학계다, 이게 이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뭐 정치판, 정치계, 이것도 좀 어감이 다르고, 그래서 뭐 술판, 무슨 노름판, 중독판이랑 중독계는 막상 이게 겪어보니 좀 다르더라 그거죠. 저도 이제 중독판에, 제가 중독판 중에서도 술판에 좀 오래 있다가 이제 지금은 중독계로 그렇게 옮겨온 그런 케이스잖아요. 어딘들 뭐 안 그런 데가 몇 군데나 있겠냐마는 정말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 중독계라는 데가 참 엉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중독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중독에 관심을 안 가지고 뭐 중독을 뿌리째 뽑겠다는 그런 몇몇 정치하시는 분들의 그런 어불성설에나 귀를 기울이고, 왜 우리나라에서 중독에 대한 그 인식 제고가 왜 이렇게 더딜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사실은 답답함도 느끼고, 이 세태에 대한 중독에 무관심하고 중독의 심각성을 나몰라라 하는 이 세상에 대한 좀 약간의 어떤 내가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서운함 같은 거,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중독계에 발을 담그고 나서 그 면면을 이제 저도 들여다보게 되니까 진짜 뭐랄까, 이게 말 그대로 엉망이에요, 엉망. 그래서 진짜 엉망이야. 그래서 제가 왜 처음에 제가 석사 때 그 사회복지 전공하면서 상담을 배울 때 있죠. 저한테 상담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서 이제 그분이 정말 지금은 제가 아버지처럼 따르고, 또 그분도 저를 자식처럼 그렇게 아껴주시고 이제 그런 사이가 됐는데, 아무튼 저한테 처음 상담이란 무엇인가, 그 상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서 첫 수업에 우리 학생들한테 던지셨던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이분이 여러분은 상담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시더라고. 그 내가 손을 그냥 번쩍 들고, 첫 수업이니까 이제 막 의욕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는 상담의 상자도 잘 모를 때입니다. 근데 뭐 어디서 내가 그런 용기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손을 번쩍 들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제 생각에는 교수님 떳떳함 같습니다. 떳떳함. 그러니까 그 교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가만히
몇 초간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자네 윤동주를 아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뭐 저희 집안 사람은 아닌데 아무튼 어쨌든 윤동주라는 분을 제가 알긴 압니다. 그 시인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윤동주 시 중에서 좋아하는 시가 있나?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서시를 좋아합니다, 제가. 아이고, 그 당시에 내가 지금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서시밖에 없더라고. 순간 내 머릿속에 뭐 시가 많죠. 무슨 뭐 바람과, 무슨 뭐 그런 시도 있고, 윤동주 시가 많은데, 뭐 제일, 아무튼 내 머릿속에는 제일 내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게 서시니까. 그래서 내가 서시를 좋아한다 그랬어. 그랬더니 또 그분이 저를 한참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서시를 한번 읊어볼 수 있겠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앞부분만 이렇게 좀 기억이 나길래 읊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다음은 이제 잘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끝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다음은 생각이 잘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부분을 이제 당신께서 마저 읊으시더라고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렇게 딱 읊고 나셔서는 또 한참 이렇게 계시다가 이분이 그러세요. 이게 지금 윤동주 서시의 이 내용을 종합하면 이게 상담이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상담자는 일단 떳떳해야 된다 그거야. 지가 바람 피우면서 예컨대 남편이 바람 피워서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런 여자를, 그런 아내를 어떻게 상담하겠나.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둘째로 상담자는 민감해야 돼 그러시더라고. 잎새에 이는 바람에마저도 괴로워할 줄 알아야 돼. 그게 공감이야. 공감 그러시더라고. 셋째로 상담자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죽어가는 것들에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것들에 돈을 어떻게 내가 뽑아먹을지 그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그들 그 자체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넷째로 상담자는 my way가 있어야 돼. 똑같은 내담자는 한 명도 없다 그거죠. 남이 하는 방식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 그거잖아요. 나만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된다.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상담을 하더라. 뭐 어느 상담자가 어느 예전에 무슨 다 이 상담의 어떤 이론과 기초에서 나오는 그 심리학자들이나 그 정신분석학이나 뭐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물론 다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작정 그걸 따라해서는 안 된다 그거죠. 나만의 길이 있어야 된다 그거야. 왜냐면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나한테 오는 내담자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무슨 뭐 상황과 그들의 인생이라는 게 인생이 똑같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자는 my way가 있어야 된다 그거죠. 나만의 길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천장을 한참 올려다보고 계시더니 요새는 별이 없어. 별이 안 보여. 그럼에도 오늘 밤에는 별이 바람에 스치기를 바랄 줄 알아야 돼. 내담자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마. 오늘 밤에 별이 바람에 스치울 거라는 오늘 밤에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 그게 상담이야. 오늘 수업 끝. 그 수업, 그 첫 수업을 내가 이렇게 제가 하도 이제 뭐 여러 학교에 다니면서 그냥 대학에만 10년 넘게 짱박혀 있다 보니까 내가 그 교수님들 말씀 듣고 이렇게 감동을 받거나 잘 그런 편이 못 되거든요. 이제 올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근데 그날의 그 수업의 그 감동은 제가 지금도 이렇게 쉽게 잊혀지질 않아요. 아무튼 제가 중독계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윤동주의 서시를 제대로 실천하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전부 그냥 뭐 우리가 술 끊었다고, 지금 내가 약물 안 한 지 몇 년 됐다고 우리가 그걸 무작정 그것만 갖고 회복을 해. 저 사람 다 회복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거는 항상 이게 어떤 전인적인 차원에서 어디까지나 전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가 왜 이렇게 되냐?
우리 전인 교육 그런 말 하잖아요. 진짜 전 인격적인 차원에서 회복되었을 때라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회복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일단 보니까 별로 이렇게 내가 술 끊은 지 몇 년, 몇십 년 됐다, 말들은 아시는데, 그 회복자로서 이렇게 정말 그 떳떳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 시설이나 무슨 어디 모임이나 이런 데서도 그냥 흉흉한 소문이 돌고 추문이 생기고. 제가 계속 이런 얘기 해봤자 제가 지금 중독계에 있으면서 중독계를 싸잡아서 욕해봤자 그게 제 얼굴에 제가 침 뱉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할 말은 많지만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예, 다만 제가 정말로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 중독의 심각성을 사회에다가 어필을 하고 사람들이 중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일단 인식 제고가 되어야지만 거기서 뭔가 거시적인 어떤 그죠 정책이라든지 좀 제대로 된 정책도 보여주기식 그런 거 말고 정말 실효성이 있는 정책도 나올 수가 있고 좀 그러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중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단 정말로 떳떳해야 된다 그거죠. 일단 중독계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이 떳떳해야 된다 그거야. 물론 세상에 우리가 100%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누구나 다 그 털어서 먼지 안 난 놈 없고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어필을 한다는 건 뭔가 이렇게 인보크하고 주장을 하고 그럴 적에는 일단 그 호소하는 사람이 진실로 떳떳하고자 노력을 하는 사람일 때라야만이 그 호소에는 비로소 그제서야 힘이 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좋은 일 하자고 막 들고 나서고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서 저거 지금 지 자신 하나도 똑바로 못 사는 놈이 무슨 저런 말을 하고 있어 주제넘게. 그러면 그 순간 이게 동력이 딱 이 제너레이터가 딱 꺼져버리는 거라고 그게. 근데 가만히 중독계를 제가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은 이거는 떳떳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어. 공감도 그저 맨 하는 척만 해.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아. 죽어가는 애들을 동원하고 이용해서 그냥 돈 벌 궁리만 하고 어떻게 자기 명예를 한번 챙겨보려고 그런다든지 한미천 잡아볼 궁리만 하고 그렇다고 마이웨이가 투철한 것도 아니야. 도대체 이게 뭔가 진짜 이게. 내가 그 생각 때문에 한동안 저도 좀 우울하고 그냥 회의감이 들고 아무튼 소진현상 비슷한 거를 저도 이제 처음으로 겪어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그 중독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그 강의도 하다 말아버렸어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가 남들이 다 그런다고 나마저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럴수록 오히려 나라도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고, 이 중독계에 계시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 이제 그 베이스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 백그라운드가 상감 베이스도 있고, 사회복지 베이스도 있고, 어디 의사나 간호사분들은 이제 의료 베이스도 있고, 법학이나 신학 베이스도 있고, 다 다른데, 아무튼 저는 이쪽에서는 좀 이제 특이하게도 제 베이스가 이제 철학이고, 철학 중에서도 동양 철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양 철학적인 관점에서 중독을 바라보고, 그런 게 또 나름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게 이렇게 다가오셨던 분들도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이제 중독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힘이 좀 나질 않는 상황이지만 억지로라도 또 힘을 내서 또 해야죠. 저도 그러니까 이제 이 중독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다시 이제 시동을 걸어야죠. 또 중용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또 누구는 배워서 알고, 또 누구는 굉장히 이렇게 어떤 고민을 하고 또 어떤 이 고생을 평생을 그냥 굉장히 고생을 해가면서 그렇게 알게 되는 사람도 있다 그거죠. 근데 그 알매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알매 이르러서는 그게 매 한 가지다 그거죠. 어쨌든 알게 됐다는 고점에 이르러서는 그게 나면서부터 안 놈이나 배워서 안 사람이나 굉장히 고생을 하고 그래서 안 사람이나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그거야. 그 지점에 있어서는. 또 나오잖아요. 누구는 편안하게 행하고, 이 행은 동양에서 항상 이거는 실천이라 그랬습니다. 프락시스 실천이고, 또 누구는
나에게 이롭다고 생각되어서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 그거지. 또 누구는 굉장히 이 면강이라는 것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막 그냥 애를 쓰고 나서야 비로소 실천을 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죠. 하지만 그 성공했다는 점에 이르러서는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어쨌든 편안하게 실천할 수 있게 된 놈이나 아니면 뭐 나한테 막 이롭다고 생각해서 그냥 뭐 이 짱구를 굴려서 실천하게 된 사람이나 굉장히 그냥 막 아주 안 되는 거를 애를 쓰고 그냥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서 비로소 조금 실천할 수 있게 된 사람이나 그 과정은 다르지만 어쨌든 실천함에 성공했다는 점에 그 점에 있어서는 매 한 가지다 그런 얘기죠. 제가 초등학교에 뭐 막 들어갔을 땐가 그런데 체육 시간에 이렇게 줄넘기를 시키더라고 애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가 그때 보니까 이제 제 친구들 같은 반 애들 뭐 이제 다른 애들 보니까 그냥 걔들은 막 그냥 줄넘기를 가지고 막 쌩쌩이 뭐 2단 뛰기 3단 뛰기 막 그 어떤 놈 막 X자로 막 뒤로 돌리고 앞으로 돌리고 또 어떤 놈 내가 보니까 그냥 줄넘기를 하면서 이 새끼 운동장을 그냥 막 한 바퀴를 돌아 이 줄넘기를 하면서 몇 바퀴를 그냥 전부 애들이 그러고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 내가 줄넘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펄쩍 넘는 것도 이게 타이밍을 못 맞추겠더라고. 그래서 계속 걸리고 또 걸리고 아무튼 한 번을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이게 문과란 말이에요. 문과고, 우리 아버지가 하도 어렸을 때부터 그냥 우리 제갈씨는 문신 집안이다. 그런 얘기를 그냥 입에 달고 살아서. 근데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말씀이 맞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그 이공계 계열은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우리 제갈씨 집안에. 다 이제 문과생들인데, 뭐 이제 뭐 인문학이 됐든, 뭐 이제 사회학이 됐든, 이제 사회까지도 이제 문으로 넣어줄 수 있는 거잖아, 그게. 그 응용학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하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문신 집안이다, 우리 제갈씨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나는 이제 이게 문신이 이제 몸뚱아리에. 그래서 내가 문신을 좀 이렇게 했다가 이제 그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농담이고. 암튼 이제 하도 내가 이제 줄넘기를 못하니까 이제 우리 엄마가 그걸 보면서 이제 속이 타는 거야. 그래서 엄마랑 그 앞에 이제 공터에 가서 학교 끝나고 이제 줄넘기 연습을 하는데, 엄마가 이제 빤히 그냥 쳐다보고 앞에 서 있으니까 이게 더 안 돼요. 이게 될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엄마 저리 가라고. 제발 이제 보고 있으니까 더 안 되니까 내가 알아서 한번 해볼 테니까 집에 가라고. 나 혼자 있고 싶다고 지금. 그래서 엄마를 막 떠밀어서 보내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8살이잖아요. 8살. 근데 내가 오후 아무튼 저녁 먹고 나갔나 그래가지고 새벽 한 2시까지 내가 공터에서 그 8살짜리가 내가 이 줄넘기를 했어요. 씨발 이게 될 때까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오늘 이 줄이 끊어지든 땅이 꺼지든 아니면 내가 뭐 졸도에서 나가 떨어지든 셋 중에 하나다 하고 진짜 기를 쓰고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나보고 돈을 주면서 하라 그래도 그런 어떤 내가 열정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몇 시간을 그냥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죽어라 하니까 나중에는 이게 되더라고요. 타이밍이 맞춰지더라고. 그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줄을 넘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야, 맨. 어떤 애는 그래요. 어떤 애는 그냥 줄넘기를 사자마자 포장 뜯자마자 그냥 막 줄넘기를 하기 위해 태어난 놈처럼 잘 넘는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애는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양팔로 뭐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걸 잘 배워서 금방 잘한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애는 또 몇 번 자빠지고 깨지고 하면서 잘 넘게 되는 애들도 있고, 또 저처럼 막 몇 시간을 그냥 막 애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줄을 넘게 되는 애도 있다 그거야. 근데 어쨌든 줄넘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점에 있어서는 일말의 다름도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중용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싸리 배우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배웠다면 이 능이라는 거는 능통하게 되는 거. 내가 뭔가를 배우지 않기로 그냥 하면 모르겠다 그거야. 근데 일단 배우기로 했다면 그것에 능통하지 않게 되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말라 그거죠. 아싸리 그냥 처음부터 아싸리 묻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일단 물었다면, 일단 묻기로 했다면
알지 못함을 그대로 두지 말라 그거야. 일단 아싸리 내가 생각하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일단 생각을 하기로 했다면 깨닫지 못함을 두지 말라 그거죠. 깨닫지 못함을 그대로 두지 말라. 아싸리 내가 분별하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일단 분별을 하기로 했다면 명백하지 못함을 그냥 두지 말라 그거야. 그리고 아싸리 그냥 내가 에이 씨발 실천하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일단 실천하기로 했다면 이 독이라는 거는 이게 진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실천하지 않음을 그대로 두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 유명한 대목이잖아, 이게. 남들이 한 번을 해서 할 수 있다면 나는 100번을 하고, 남들이 10번을 해서 할 수 있게 된다면 나는 1000번을 한다. 1000번을 한다. 그래서 끝내 이 도에 이 인일능지, 기백지, 인심능지, 기천지 이 도에 능하게 되는 사람은 비록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밝아질 것이고 비록 아무리 유약한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굳세어질 것이다. 인일능지, 기백지, 인심능지, 기천지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중독자들이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전부 그런 에너지는 있어. 전부 남들이 한 번 하는 걸 막 나는 100번 해야지. 그리고 남들이 10번 하는 걸 남들이 10번에 하고 말 거를 나는 1000번을 해야지만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에너지는 중독자들한테 그런 에너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독자들이라는 건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뭐 무기력하고 무슨 뭐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이 안 나고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이 중독이라는 건 에너지가 주체가 안 되는 게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술 먹고 어느 정도 먹고 그냥 막 해롱해롱해서 나가 떨어져 버리면 그만인데 이 새끼들 막 끝까지 그냥 막 끝을 보거든. 그러니까 그 에너지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통 한두 번 이렇게 술 취해서 막 숙취에 시달리고 사람이 깽판 쳐서 그냥 다음날 아침에 이불킥하고 몇 번 그러고 나면은 남들은 그래요, 되게. 이게 술이라는 게 그렇구나. 이게 적당히 조절해서 내가 적당히 처먹어야지 너무 과하면 이게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그걸 안단 말이야. 깨닫는다 그거야. 근데 이 중독자들은, 이분들은 그냥 계속 그냥 하는 거거든. 아주 끝장을 보는 거잖아, 그게. 뭐가 됐든, 뭐 약물이 됐든, 도박이 됐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중독된 어떤 물질이나 행위에 쏠려 있는 이 어떤 에너지의 방향을, 에너지가 이렇게 향하고 있는 방향이 있을 거라고죠. 그 에너지의 방향을 내가 이 중독된 뭔가에 있는 걸 어디로 돌려줄 것인가 하는 게 결국 그게 중독에서 벗어나는 어떤 탈중독의 관건이 되는 셈이고, 여기 보면 이 얘기 하잖아. 남들이 한 번 할 거를, 한 번에 되는 거를 나는 100번을 하고, 10번에 되는 걸 1000번 한다는 게, 이게 지금, 그죠? 한 번 할 걸 100번 하고, 10번 한 걸 1000번 한다는 게 이게 100배씩이잖아요. 이게 곱하기로 하면 100배씩이잖아. 근데 우린 되게 어떻게 되냐면, 한 10배 정도를 하고 우리가 남들 하는 거 한 10배 정도를 하고 내지는 그럴 수도 있어요. 99배를 했어. 근데도 어쨌든 100배가 안 되면 성공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그 한 배, 99배를 하고도 그 한 배를 눈앞에 두고 이거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나는 안 될 놈인 모양이다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거죠. 우리는 100배를 하라 그러잖아. 근데 10배도 안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거예요. 이게 말이 100배지. 어떻게 그렇잖아요. 우리 생활에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수리적으로 이렇게 뭐 100배다, 1000배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그렇게 계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00배라는 게 뭐예요? 100배라는 게 결국 100배라는 거는 될 때까지 하라 그 소리죠. 될 때까지 하라. 될 때까지. 끊는 것도,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도 될 때까지,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게 될 그때까지, 내가 더는 약물을 하지 않게 될 때까지
내가 더는 도박을 하지 않게 될 때까지 하라 그거야. 될 때까지 하되 조급해하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다만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소리죠.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뭐 최선을 다한다는 거, 그리고 열심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한다는 거, 아까 이 진심을 다한다는 거, 결국 끈기 있게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 이게 전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았다가도 실패했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뭔가 아무튼 될 때까지는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정말 모든 걸 끝내고 싶은 그 순간에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그거야말로 탈중독의 길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렇게 멈추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진정으로 간절히 멈추고 싶었던 그것들이 기적처럼 멈춰져 있는 그런 상황을 또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다 그거죠. 불광불급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게, 미칠 수 없다는 게, 이게 마찬가지야. 불광불치고, 미치지 않으면 멈출 수 없다는 거고, 다시 불지예요. 불지. 멈추지 않으면 멈출 수 없다. 그런 얘기죠. 멈추지 않아야지만, 나의 간절한 어떤 그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지만 내가 중독된 뭔가를 비로소 멈출 수 있게 되는 거다 그거죠. 멈추지 않으면 멈출 수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 약간 지금 말이 아이러니하긴 한데 여러분들께서 다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나의 중독 끊겠다는 의지를 멈추지 않을 수 있어야 내가 멈추고자 하는 걸 멈출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의지를 멈추지 않으면 중독에서 탈중독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아무튼 너무나 이게 자명한 이야기지만, 우리 인생에 이게 지름길이라는 건 없잖아요. 지름길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고 하다 보면은, 또 그리고 요새는 또 이렇게, 이게 막 포장을 하고 이렇게, 그런 엉뚱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또, 자꾸 주변에 보다 보면은 지름길로 어떻게 요행이 잘 앞질러 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결국 그 끝을 보기 전에는 이게 속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고 인생에 지름길은 없다. 이게 뭐 사실 어떤 100마디 어떤 그 위대한 철학적 명제보다도 더 우리 마음에 와닿는 아주 심플한 그런 진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다만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남들이 한 번에 할 수 있다면 나는 100번을 하고, 남들이 10번에 할 수 있다면 나는 1000번을 한다. 인일능지 기백지, 인심능지 기천지다. 이 참말이에요. 이게 보통 중독이라는 게 그래요. 한 번에 우리가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경우는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중독자가 꼭 중독자가 아니더라도 보통 한 번 이상은 어떤 행위나 물질에 우리가 동일한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뭐 그냥 내가 한 번 술 먹고 이렇게 좀 취해가지고 꼬장 부리고 그랬다고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2번 다시 내가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고 그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그거는 성인이지. 한 번 실수해서 다시 반복하지 않는 거는 대개 이제 몇 번씩 넘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독에 인일능지는 없다고 봐야죠. 한 번에 되는 건 없다고 봐야죠. 기본이 인심능지야, 중독은. 기본이. 그러니까 중독자들은 자연스럽게 포커싱을 어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기천지에 해야 되는 거죠. 나는 1000번을 한다 그거야. 1000번을 나는 기어코 내가 이놈의 술을, 뭐 약물을, 뭐 도박을 끌어내고야 말겠다. 이 마음가짐으로 1000번을 내가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약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라 그거죠. 대개는 내가 정말 반드시 끊고야 말겠다 하는 그 마음만 확고하게 계속 갖고 갈 수 있다면, 반드시 따고야 말겠다. 반드시 내가 이번엔 한번 안 취해보고야 말겠다. 반드시 약을 하고 안 걸려보고 말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뭔가를, 내 삶에 해를 끼치고 있는 이 뭔가를 내가 반드시 끊어내고야 말겠다. 이 마음가짐으로 뭐 술이 됐든 뭐가 됐든 1000번을 한번 해보라 그거죠. 그 마음가짐으로. 그러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멈춰질 수밖에 없고. 내 넘치는 에너지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또 현재 내 마음가짐은 어떠한가. 정말 간절한가? 끊겠다는, 정말 끊고 싶다는 그 불타는 그런 열망이 나에게 진정으로 있는가?
끊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기왕에 끊기로 했다면 끊지 못함을 그대로 두지 말라. 그리고 끊어질 때까지 하라. 그거예요. 될 때까지 하라. 그게 곧 최선이고 그게 끊기고 그것이 곧 진심이다. 그런 얘기죠. 예,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